이번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어트랙터에 관련된 예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동영상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어트랙터 역할을 하는 데피니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인트가 하나 이상 총 3개의 포인트 어트랙터를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포인트 어트랙터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그 거리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데피니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데피니션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좀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우선 포인터 어트랙터를 3개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풀 포인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 나중에 원의 반지름으로 거리 값을 사용을 할 건데 그 거리 값을 제가 한 범위에서 다른 범위로 변환을 시키기 위한 remap numbers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내용들은 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컴포넌트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자, 한번 라인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너에서 자, 아무런 크기나 이렇게 대략 건물 벽체의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extract surface를 통해서 extract srf extract surface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면 하나를 벽체라고 생각하고 면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surface를 grasshopper로 불러올게요. 자, 됐습니다. 자, 나머지 서피스들은 다 하이드 시켜놓고요. 자, 이 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피스를 분할을 할 텐데, 자,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을 할지 몇 가지 방법 중에 우선 실제 분할된 결과값이 서피스로 추출이 되는 isotrim이라는 명령어를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trim은 지난번 예제에서 한번 다뤄봤던 건데 s와 d가 있습니다. 자, s는 서피스를 그냥 갖고 오시면 되고요. D 부분은 서피스를 분할시킬 도메인 범위들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 아이소트림하고 꼭 같이 따라가는 게 divide domain 2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고요. divide domain 2 컴포넌트를 내놓고 I 부분에 서피스를 끌고 오시면 되고요. 몇 개로 분할할지를 U하고 V에서 넘버 슬라이더로 분할을 해 주시면 돼요. 자, 10개에서 30개 사이의 자연수로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겠습니다. 10에서 30 사이에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요. 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각각 U 값과 V 값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divide domain 2의 결과값은 서피스를 분할을 할 텐데 그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 나누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범위 또 하나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러한 식으로 서피스가 분할될 범위를 도메인을 만들어내는 게 디바이드 도메인 2고요. 그 도메인들에 의해서 자, 서피스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나왔던 이 서피스는 프리뷰를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범위대로 분할된 서피스가 다 만들어지고요. 결과값은 untrimmed 서피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어트랙터 포인터를 3개를 찍을 건데요. 자, 그거부터 먼저 찍어 놓도록 하죠. 라이너에서 포인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선 하나를 찍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잠깐 Z축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자, 벽면에 좀 가깝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자, 이렇게 YZ 플레인으로 움직이는 표시를 끌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자, 몇 개의 포인트들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면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포인트만 가지고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를 끌고 오겠습니다. 자, 포인트, 그 다음에 set one 포인트로 하나를 끌고 오셔도 되고요. 자, 지금 같은 예제에서는 이 하나의 포인트 안에 3개의 포인트를 다 끌고 와도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거 하나 끌고 온 거 말고 자,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고 set one 포인트가 아닌 set multiple points로 한 번에 3개를 다 불러 드릴게요. set multiple points 그 다음에 하나씩 클릭 클릭해주면 제가 선택한 순서가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포인트 파라미터 안에 3개의 포인트가 다 들어와 있죠. 레퍼런스 포인트로. 자,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에 파라미터 컴포넌트에 여러 개의 인풋 값을 갖고 와도 상관없는 데피니션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도 순서와 한 번에 3개를 다 들고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각각의 어트랙터 포인트하고 거리를 잴 객체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각 서피스의 중심 포인트와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컴포넌트인 에어리아 컴포넌트. 자, 에어리아 컴포넌트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닫혀진 커브나 아니면 서피스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면적을 구해주는 컴포넌트인데 특이하게 결과값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는 것보다 이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서피스를 G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각 서피스의 중심값이 구해지고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면적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중심 포인트와 3개의 어트랙터 포인트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트랙터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distance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어트랙터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 2개부터 3개까지 쭉 늘어나게 되면은 디스턴스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심점 하나와 계산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3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디스턴스 컴포넌트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컴포넌트가 풀포인트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 풀포인트라는 컴포넌트는 2개의 인풋 값을 받는데요. 자, 하나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A 위치에 포인트가 3개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G 부분은 어떠한 지오메트리를 뜻합니다. 점이 될 수도 있고 커브가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풀포인트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이 G 부분에 들어온 지오메트리, 자, 이 B 위에 있는 B 지점에 있는 이 3개의 각각의 지오메트리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이 B 지점으로 각각의 포인트를 끌고 오게 됩니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 이 G 지점에 있는 위치로 포인트가 끌려오면 결과값은 P, 실제 끌려온 포인트들입니다. 자, 이 동일한 지점에 포인트 3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D, 끌려온 거리를 계산을 해줘요. 자, 핵심은 이 D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 G 부분에 점이 아닌 커브가 왔다 치면은 이 A 지점에 있는 점들이 커브로 딸려갈 텐데요. 가장 최단 거리로 딸려갈 수 있는 거리에 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거리만큼의 디스턴스 값을 표시를 해줘요. 면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면상의 투영이 될 텐데 가장 짧은 거리로 디스턴스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짧은 거리를 계산을 해주는 그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풀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 부분은 딸려올 포인트들, 각각 서피스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게 P로 되고 어디로 끌려갈 거냐, 그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끌고 온 3개의 어트랙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트랙터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포인트가 이쪽으로도 끌려갈 거고 이쪽으로도 끌려갈 거고 이쪽으로도 끌려갈 겁니다. 한 포인트가 3개의 지점으로 끌려갈 거고 3개의 거리값이 계산이 되는 게 원래 맞아요. 하지만 이 풀포인트에는 어떠한 옵션이 있냐면 그 3가지 지점 중에 가장 가까운 것만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풀포인트에서 그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자, closest only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꺼져 있으면 3개를 다 계산을 해요. 3개의 결과값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closest only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계산이 안 될 거고 이 둘 중에 가까운 것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옵션 때문에 이 풀포인트 컴포넌트를 어트랙터가 많이 있을 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포인트로 가장 가까운 점의 거리를 계산을 했습니다. 총 100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리 값을 가지고 이 각각의 무게 중심에다가 이번에는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원을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서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죠. 베이스 플레인과 레디어스로 그려지는. 자, 서클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선 레디어스의 임의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P에다가 무게중심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연결했어요. 자, 그럼 원이 그려졌는데 형태가 좀 이상하죠. 3차원 공간을 뒤집어 보면은, 자, 문제가 원이 그려졌는데 이 벽면하고 수직인 형태로 그려진 게 아니라 XY 플레인에 그려지죠. 자, 기본적으로 P 플레인 부분은 다 XY 플레인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을 그려야 될 플레인은 XY가 아니라 YZ 플레인 상의 한 기준점을 가지고 원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P랑 무게중심을 P로 연결하기 전에 중간에 YZ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넣겠습니다. 자, YZ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YZ 플레인이 나오죠. 자, 얘를 넣고 이 무게중심에다가 오리진 부분을 연결을 시켜요. 자, 그러면 잠깐 서클은 꺼놓을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YZ 플레인이 각각 무게중심에 다 이렇게 배치가 돼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죠. 자, 혹시나 이 플레인이, 자, 플레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드가 나와 있고 빨간색, 녹색 화살표가 이 라인이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이 플레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플레인이 너무 작게 표시되거나 혹은 너무 크게 표시가 되면 그래서퍼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디스플레이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프리뷰 플레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변경을 하시면 이 플레인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작업을 할 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만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3이라는 사이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워진 YZ 플레인, 각각의 무게중심에 세워진 YZ 플레인을 다시 서클에 연결시키면 플레인은 끄고요. 서클을 켜놓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각 서피스에 맞게 유지가 되죠. 자, 레디어스 값을 조금 줄여보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이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서클의 레디어스 값을 그냥 이렇게 한 수로, 상수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디스턴스를 가지고 레디어스를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디스턴스가 짧으면 레디어스가 작고, 디스턴스가 멀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다. 그러면 레디어스가 크겠죠. 여기는 레디어스가 작을 거고.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이 디스턴스가 몇부터 몇인지 한번 범위를 구해 볼게요. 자, 바운드라는 컴포넌트로 거리값 D입니다. D를 연결시켜 놓고 패널로 한번 넣어보면 4.8에서부터 59까지의 거리값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디스턴스를 그냥 한번 연결해 볼게요. 레디어스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큰 반지름 값을 가지고 있는 원이 생겨나요. 자,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 레디어스 값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나누기, 디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상수로 그냥 나눠서 이 레디어스를 조정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특정 수로 나눴었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4.8부터 59까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특정 범위 내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좀 간단한 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숫자가 0, 그 다음에 5, 10이 있다라고 칠게요. 세 가지 숫자가. 자, 이 수는 0부터 10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컴포넌트를 쓸 거냐면 remap numbers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remap numbers라는 컴포넌트는 한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또 다른 범위의 데이터로 치환을 시켜줘요. 자, 예를 들어서 0, 5, 10 데이터가 0부터 10까지 범위에 있다면 이 수를 0부터 20 범위의 수로 치환해라 라고 인풋을 넣어주면은 이 숫자가 0, 10, 20으로 치환이 되겠죠, 각각. 오리지널 범위에서 타겟 범위에 맞춰서 인풋 데이터들이 치환이 되는 겁니다.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remap numbers라고 검색을 합니다. remap numbers 나오죠, 바로. 자, 엔터 치고요. 세 개의 인풋 값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의 오리지널 범위, 변환시키고자 하는 타겟 범위 세 가지로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데이터들 거리값이죠. 거리값이 들어올 거고요. 이 거리값들의 오리지널 범위가 몇인지 바운스에서 나오게 되죠. 연결을 합니다. 자, 얘는 잠깐 지워 넣을게요. 자, 그리고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타겟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t는 도메인을 만들면 됩니다. 타겟 도메인이라고 표시가 나왔죠, 설명에. 자, 도메인을 만드는 컴포넌트는 construct dom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construct domain, construct domain 2, 그다음에 construct domain 2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인 construct domain을 쓰시면 돼요. 1차원적인 construct domain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다 라고 숫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것처럼 뭐 4.8부터 59다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넘버 슬라이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10.0이라는 넘버 슬라이더로 두 개를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범위, 지금은 당연히 10부터 10이라는 범위가 만들어졌겠죠. 자, 얘를 바꿔버리면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떤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범위를 타겟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디스턴스가 이건데, 자, 이 4.6하고 10 사이의 수로 치환하면 리맵 결과죠. 리맵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29.66은 7.06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 타겟 범위 내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변환된 숫자 값을 radius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넣어보면 우선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들도 다 우선은 치워넣겠습니다. 얘는 그냥 켜놓고 얘도 지워버리죠. 어차피 라이노에 있으니까 프리뷰를 다 끌게요. 얘도 끄고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레디어스가 좀 커요. 그래서 최대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값 역시도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소값을 조금 더 줄이죠. 자, 효과가 좀 적으니까 디비전 값을 조금 2배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최대값 1을 조금 더 줄여야 되고요. 최소값도 좀 더 줄이죠. 우선 t가 확 나도록 이렇게 줄일게요. 자, 그리고 이 원을 라이너에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에 의해서 원의 사이즈가 바뀌죠.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들에 맞춰서 조정이 돼요. 가장 근사값, 풀포인트의 가장 근사값에 의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무게 중심은 이 점하고의 거리만 고려를 하게 되고 한 요쯤에 있는 점에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아니라 이 거리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한 이쯤에 있는 점은 이 거리가 아니라 요 거리만 고려를 해서 원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클로지스트 옵션에 의해서 여러 개의 원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원에 의해서만 레디어스 값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construct domain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0부터 예를 들어서 0, 5, 10을 0부터 10까지의 범위를 0부터 20까지의 범위로 바꾸니까 0, 10, 20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반대로 만약에 0부터 20이 아니라 20부터 0으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가장 큰 수로 바뀌는 거고 가장 큰 수가 가장 작은 수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결국에는
10, 20이겠죠. 가장 큰 수가 20이었으니까 20, 10, 0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형태적으로 뭘 의미를 하느냐? 바꿔볼게요. 원래 0.4부터 1.8까지로 되어 있던 거를 1.8부터 0.4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하고 가까운 무게중심 애들은 큰 레디어스 값을 갖고 먼 애들은 작은 레디어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 개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멀리 있는 애는 큰 원이었는데 멀리 있는 애가 작은 원, 가까이 있는 애는 작은 원이었는데 가까이 있는 애가 큰 원이 되는 거죠. 어트랙터 포인트에 의해 바뀌는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한번 점을 이동시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뒤집느냐 아니면 기본 범위 자체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반대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운더리 서피스 만들어 놓고요. 기본 서피스의 형태 사각형이랑 만들어진 원들이랑 한꺼번에 바운더리 서피스에 집어넣으면 면이 생성되겠죠? 이 원에 의해 구멍이 뻥뻥 뚫린. 자, 그래서 머지를 사용을 해서 합치겠습니다. 자, 머지라고 해놓고 원래 서피스에서 만들어진 커브를 자동적으로 변환시켜주기 위해 커브로 연결시키면 자동적으로 그 보더의 형태에 해당되는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바운더리 서피스에는 커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서클은 그냥 커브니까 이렇게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각형 커브와 원들이 모두 합쳐져서 바운더리 서피스에 넣으면은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질 텐데요. 자, 좀 뭔가 형태가 좀 이상해요. 자, 지금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커브가 하나 있고 서클들이,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이 하나 있고 서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얘가 통으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사각형은 별도로 있고 원들은 따로 묶여 있어요. 그룹이 달라진 겁니다. 자, 이 머지의 결과값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flatte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flatten을 켜주면 자, 모두 한 그룹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머지의 결과값을 합치던지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바운더리 서피스에 인풋을 들어올 때, 인풋으로 들어올 때 합쳐서 들어와라 하면서 인풋에 플래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럼 얘가 다른 그룹으로 들어왔다는 걸 한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패널을 해서 머지의 결과값을 연결시켜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폴리라인 커브는 위에 하나 들어가 있고 서클들이 아래에 들어와 있죠.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는 그룹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여기에서 플래튼을 한번 해볼게요. 뒷부분에 플래튼 하면 얘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폴리라인 커브가 원래 다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그룹으로 다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인덱스 넘버도 0부터 제대로 다시 부여가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 인덱스 넘버가 자, 0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얘도 0으로 그룹이 아예 나눠진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패널을 넣어서.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flatten이라는 옵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다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익스트루드로 솔리드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익스트루드가 되는 방향은 지금 같은 경우는 X축이네요. 저는 X축으로 늘어나면 될 것 같아요. X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 X축이니까 그냥 유닛 X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거리값은 넘버 슬라이더로 하나 넣어서 너무 두껍지 않게 한 뭐 2 정도 해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숨겨놨던 라이노에서의 박스 객체를 다시 show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쉐이디드 뷰로 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볼 여기에 나와 있는 포인트 위치나 뭐 슬라이더 등등을 조절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extrude에서 make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프리뷰를 끄면 자, 이러한 식으로 벽체에다가 특정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의 형태는 attractor pointer, 이번 예제에서는 다중 attractor pointer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예제였습니다.